안녕하십니까. 이번 34강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말세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세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잠을 설치고 그랬습니다.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말세에 대하여 우리 조상님의 지혜와 제 생각을 결부해가지고 칠판에다 그려놓고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그러면은 이 사전에요, 정치, 도덕, 풍습 따위가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기독교,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세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단 불교, 말법의 세상, 교의 가르침만 있을 뿐 그것을 실천하는 수행이나 깨달음이 없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세라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조짐을, 어떤 현상을, 말세에 대해서, 말세가 오면은 어떤 조짐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조상님의 지혜를, 제 지혜를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칠판에다 그려놨습니다.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때, 또 비행기하고 이 철말이 땅으로 질주하고 하늘을 질주할 때, 그럴 때가 되면 풀잎에 신이 내리고, 그럴 때가 되면 인간들은 물을 닦아먹고 공기도 닦아먹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풀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이를 접착할 때, 붙일 때 도구로 쓰는 게 풀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이 밥 먹다가 밥이 떨어지면 이걸 버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밥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집집마다 자녀가 뭐 5에다 막 10분씩 되니까 어린애들이 놀다 보니까 문도 이렇게 군형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다가 떨어지면 그거 밥풀로다가, 그러니까 밥을 떨어지면 풀로다 해서 그걸 붙여가지고 이 군형난 데를 붙이고 그래서 밥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의 쓰레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사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단어조차 없었는데, 오늘날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 분들은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흘러가는 물도 아껴 썼는데, 그 귀한 밥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요, 우리가 전체적인 온실가스가 100으로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이나 나나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00으로 볼 때 25%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음식물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사용기한을 붙여가지고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25%라 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말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25%라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한 1년에 3천조 원이라는 거예요. 3천조 원. 그럼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공장에서
출하해가지고 제조해서 출하해서 진열대 딱 진열해 놓으면 이게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8조 원이라는 거예요. 8조 원. 근데 우리가 먹다 남은 쓰레기까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합하면 8조 원이 더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 강의를 듣는 누구라도 내 자신이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자연환경을 좀 지키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밥 한 톨도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거 강조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다 비행기하고 자동차하고 비행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철말이 질주하고 철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실가스의 주범이 음식물만 있어요? 쓰레기만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공장 굴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들은요, 이 구름층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밀려오면은 구름에 희석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산성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구름층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나 한번 관찰해 봅시다. 우리가 지구의 핵에, 우리가 이게 살아가지만 표면은 온도가 없지만은 지구의 핵의 온도가요,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4,500도에서 6,000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높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핵의 온도가 4,500도에서 6,000도라 그러는데, 저 우리가 하늘의 끝에 이 상부의 온도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 쇳덩어리가 이게 있잖아요. 상부에 이렇게 닿으면은 이게 녹을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의 핵의 온도는 그렇게 뜨거운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저 상부에 있는 온도는 여러분들이 이 쇳덩어리가 닿으면 녹을 정도로 뜨겁다는 걸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왜 뜨거우냐면은 지구의 핵은 우리 심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좌우의 상부의 온도는 피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온도하고 피부의 온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 심장의 온도가 더 뜨겁고 피부의 온도가 좀 약간 덜 뜨거워요. 그게 상부의 온도가 그렇게 뜨겁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핵의 온도하고 상부의 온도하고 그 뜨거운 게 조화가 있어서요, 이 우리가 구름층에 이 구름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안개가 잔잔하잖아요. 물결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동쪽에서 태양이 싹 뜨면서 이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안개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구름층에 걸려가지고 하늘을 보면 구름층이 몇 단계가 있잖아요. 어느 구름은 이쪽으로 가죠, 어느 구름은 이쪽으로 흘러가죠, 어느 구름은 이쪽으로 가지. 이 바닥에서 효리바람도 보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바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는 이 구름층에 걸렸다, 구름이 오면 비에 섞여져 오는 게 산성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요, 온실가스들이 전부 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전부 다 상부로 올라가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이 비행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주범이 비행기라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난 지구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대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천황도 있고 왕도 있고 수상도 있고 총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구온난화가 계속 발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뜨거워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온난화 기후 위기를 딱 차단해 가지고 자연의 회복력을
발동시켜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으냐. 이래가지고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정을 맺어야 돼요. 온갖 비행기들은 구름층 밑으로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후 위기를 차단하고 자연의 회복력을 발동시켜서 우리가 오래오래 잘 살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거를 주선하고 싶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때 비행기 3마리 하늘로 날아다니고 땅으로 질주할 때는 풀립에도 신이 온다. 지금 이거는 내가 이거다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께서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면 그렇구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게 온난화의 주범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풀립에도 신이 내릴 때는 인간들은 물을 닦아 먹게 되고 공기도 닦아서 흡입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외국에서 물을 사 먹는다면 이해를 못했잖아요. 아, 어째 물을 그냥 먹으면 되지 사 먹어. 근데 우리가 현실로 닥쳤잖아요. 그리고 저 공기는 이 공장 같은 데서 작업을 하다가 호흡 기관으로다가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재채기를 하면서 병원군이 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코로나 유행병이 전 세계를 유행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그래서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이거를 가지고 온난화의 주범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난화의 주범들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저도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밥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안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온난화의 주범이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적게 타면 돼요. 그리고 좀 소형차 타고 다니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 인천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 다녔는데 그거 뭘 못 걸어 다닐 때가 뭐가 있어요. 비행기도 좀 적게 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온난화가 자꾸만 가중되면은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이거를 답을 줬어요. 그 조상님들이 준 답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조상님께서 태양이 불덩어리에서 불빛이라 했으면 뜨겁다 그랬겠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햇살이라 그랬어요. 햇살. 햇살이라는 게 뭐예요? 살이잖아요. 살. 그러니까 우리가 햇살의 온도, 햇살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님께서는. 그러니까 햇살이 따뜻하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온도가 36.5도인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인간의 체온이 몇 도인지 몰랐지만 이미 우리 조상님께서는 햇살의 온도가 36.5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햇살이 따뜻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온도가 36.5도 이상이 치솟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36.5도, 37.5도, 38.39도, 40도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게 되는 속도가 여기에서 36.5도, 우리가 태양의 온도가 지구에서 36.5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서 습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습도에 따라서. 우리가 40도가 돼도 습도가 낮으면 사람이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40도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습도가 100이라 이거예요. 100%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님께서는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로 힌트를 어떻게 보냐면 36.5도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이 수분이 몇 %예요? 70%.
70%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서 100%가 될 때는 지구의 온도가 36.5도 이렇게 치솟을 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조상님께서는. 그러면 습도가 100%면은 우리 조상님께서는 이미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고 이 밥도 먹다 남으면 버리지도 않고 밥풀이라 해서 다 그거를 응? 그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100%면은 어느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인간이 물고기도 아닌데 100%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 이러지만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요 오늘의 습도가 60%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습도가 60 공기가 40이면 옷을 입어도 축축하고 젖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님께서는 습도가 70에서 100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옷을 탁 벗으면 피부가 탁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여기에 저기 피부에 이 물기가 촉촉할 때는 100%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지구의 온도가 태양의 온도가 36.5도, 37도, 38도, 39도, 40도 이렇게 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조상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로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난화의 주범이다 생각하고 음식물도 아껴 먹고 좀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좀 낮은 거 타고 다니고 비행기는 가급적 적게 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 기후 위기가 차단되고 지구 온난화가 차단되고 좋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연의 회복력이 발동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같이 오래오래 살 수가 있다 생각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고 마칩니다. 이번 34강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서 고마움과 함께 기쁨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강의에는 정말 더 흥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이번 34강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 올립니다.